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한진카를 둘러싼 경영권 쟁탈 전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대호 박사TV의 적지 않은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지금 한진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영권 쟁탈전, 그 내막과 또 향후 전망 등에 관해서 특별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의 요구에 따른 요구에 응하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 한진칼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 정권시장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고요. 세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한항공 같은 거대한 회사의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는요, 주식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 자본시장 돌아가는 내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비단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를 경영하거나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권 쟁탈전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진칼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진칼이라는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라는 게 주식회사를 갖고 있는 홀딩 컴퍼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주회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본인 스스로는 아무 영업도 하지 않고 밑에 계열사만 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가 첫 번째고요. 또 자기가 일을 좀 하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계열사 관리도 한다. 이래서 복합형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진칼은 그 중에서 순수 지주회사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진칼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대체 어떤 회사들이냐? 그 대표적인 자회사가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한항공,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적 비행사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한진칼 산하에 또 하나의 항공사가 식구가 더 늘었습니다. 제2의 항공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이 아직은 이름이 아시아나지만 주식 지분 관계로서는 한진칼 산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제 경쟁사가 아니고 한진칼이라는 아버지가 꾸려가고 있는 같은 형제사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제 서로 경쟁은 없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 생겨서 비행기 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온 것도 한진칼 체제 속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정석기업이라든지 많은 항공 관련한 회사들이 이 산하에 있는데 한진칼의 주력기업은 역시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주력기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년 정도 지나면 이름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한진칼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한진칼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자회사, 손자회사, 비행기 관련한 그 수많은 회사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은 대한항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지주회사 한진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지분에서 만약에 50.1%를 갖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다른 주식을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대부분의 의결은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3분의 2 의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반수기 때문에 50% 이상, 50%보다 한치만 높으면 50%일 경우에 상대도 50일 수가 있잖아요. 50대 50. 중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0.00001만 차지하면 완전히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데 지금 한진칼 독점적인 일대 주주가 애매합니다. 왜냐? 그동안 대한항공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도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한항공도 어렵고 아시아나항공도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세금으로 산업은행에 출자를 하고 산업은행 돈으로 부실을 많이 인수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을 주식으로 전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지금 한진칼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53%예요. 그 다음에 조은태 회장과 그 특수관계, 이를테면 조은태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여사 이런 분들을 다 합친 그 조은태 회장 직계 가족이 19.96%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를 갖고 있고 50%는 한참 미달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조은태 회장 일가의 19.96%보다도 더 높으면 회사를 통째로 뺏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경영 쟁탈전은 4년 전, 5년 전에도 있었더랬습니다. 그 유명한 강성부 펀드, 사모펀드에서, 해치펀드에서 내가 강성부란 분이 강성부 펀드를 통해서 1등 주주가 돼서 한진칼을 통째로 먹겠다 하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성공은 못했죠. 왜냐? 산업은행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하면서 지분이 굉장히 높아져서 산업은행 지분이 지금 10.58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은태의 10.98 합하면 둘이 합하면 30이잖아요. 30. 그런데 강성부 펀드도 한때 거의 육박을 했었거든요. 1등이 누구냐? 사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조은태 회장을 도와준 백기사가 한 분 있죠. 우리 백기사. 술 먹을 때 술을 못 먹으면 대신 먹어주겠다. 이것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백기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백기사란 말은 주식시장에 M&A 전쟁할 때 나온 말이 원조입니다. 말을 타고 백마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원조를 따라가면 이솝 우화나 유럽의 고대 소설에 보면 공주를 구하는, 그죠? 공주가 갇혀 있을 때, 뭐 독 먹고 어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해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백기사의 전통인데 지금은 금융시장, 증권사 M&A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백기사가 델타 항공이 있습니다. 자, 델타 항공. 미국의 항공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AA라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AA 항공사가 있고요. 또 UAL이라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AAUA. 그리고 델타인데요. 자, 이 델타가 왜 델타 항공사가 됐느냐? 원래 델타 항공은 미국의 미시시피 강 주변의 중부 지방을 주력 노선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중부 지방 마지막에 뉴올리안즈라는 미시시피 강 하류에 뉴올리안즈가 있고 그것을 공항 모기지로 쓰다 보니까 델타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한때 코로나균 델타 때문에 이름을 바꿀까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델타와 대한항공이 특수관계예요. 그동안 항공 얼라이언스 동맹도 맺어왔지만 서로가 도와주고 델타가 어려울 때 또 대한항공이 델타에 출자도 하고 돈도 많이 대주고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지금 비밀 협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구 펀드가 났을 때 산업은행은 당연 조은태 회장을 도와줬고요. 그래서 지분 30이 됐는데 퍼센트. 여기에다가 델타항공 14.90을 갖고 있는 델타항공이 조은태 회장 편을 들어줬다고요. 이러니까 이 세계 연합군, 조은태 연합군의 지분율이 거의 50에 조금 못 미달하는,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구 펀드는 역부족이 돼서 그래서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 M&A 전쟁을 막 벌이니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주가가 오르느냐? 1대 주주, 2대 주주가 비등비등하면 0.01%라도 한 주라도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자가 회사를 다 먹을 수 있는 all or nothing 게임이 바로 M&A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한항공과 관련이 없는, 한진칼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 내 한 주가 나중에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귀하게 쓰여질 때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지금 사면 주가가 오르겠지. 비싸게 팔 수가 있겠지. 이런 기대치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마구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죠. 바로 그때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합병을 하면서 들어왔고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까지 들어오고 델타가 대한항공을 도와주니까 이제는 강성구는 출구 전략, 이게 회사를 완전히 먹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강성구 회장, 사모펀드가 처음부터 회사를 완전히 잡아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사모펀드들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의 특성상 자기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을 일단 위탁받아서 그것을 제한된 시간 5년 정도 이렇게 단기간 운영하고 그 사이에 그 펀드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성부를 내야 되는데 대한항공 전쟁은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강성구 펀드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먹더라도 M&A 전쟁으로 주가를 막 올려놓고 주가가 높아졌을 때 팔고 나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성구 펀드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조은태 가족의 옆에 델타항공이라는 백기사가 붙고 산업은행이 붙어서 비록 최종적인 목적, 회사를 찬탈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식 시세 차익으로 돈은 엄청나게 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구 전략, 바로 이 강성구 펀드가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게끔 에시트 스트레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호반그룹이라는 데입니다. 호반그룹, 호반건설을 축으로 성장해온, 자, 거기에 김상렬 회장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지방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건설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특히 외환위기 때도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강성구 펀드 등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을 상당 부분 인수해서 지금 현재 한진칼이라는 회사에 18.4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에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호텔, 리조트 뭐 이런 게 있고 특히 현금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 공시 자료를 보면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이 왜 중요하냐?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꾸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그 전략적 동반자까지 동원했을 경우에는 한 3조 원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라는 게 코스피 시장의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예요. 그렇다면
3조 원 정도 사 들어가면 한진그룹의 조은태 회장을 제칠 수 있을까? 자, 현재 1대 주주인 조은태 회장이 19.96인데요.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18.46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1등과 2등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이거 금방 뒤집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조 원 정도 투자해서 사면. 그러면 호반건설이 회사를 먹겠다고 해서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소액주주들 주식도 마구 끌어당길 테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바로 이 그럴듯한 추정 때문에 지금 한진칼을 둘러싼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요. 주가도 요동을 치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호반의 김상열 회장은 회사를 찬탈할 마음을 갖고 있을까? 현재까지 공시한 거, 그러니까 이 대주주들은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 목적을 공시해야 되거든요. 공시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 투자,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 회사 경영에는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공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주식 인수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는 내일 이제 다른 공시를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맞지만 이 현재에 맞는 김상열의 인수 의사 없다라는 김상열 회장님의 이 공시가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백기사가 없다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왜냐? 조은태 회장 지금 1%포인트가 더 많지만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그동안에 쌓여진 한진그룹의 부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은태 그 가문에서는 형제들 간에, 남매들 간의 사이도 썩 좋지가 않잖아요. 특히 조은태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여사는 지금 뭐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배우자 상속세 연부 연합한 것 때문인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제칠 수가 있죠.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더 한진칼의 경영권 찬탈 전쟁이 오겠구나 기대가 무럭무럭 정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호반이 함부로 달라들지 못할 걸 하는 몇 가지 반대 논거도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업은행인데요. 산업은행이 사실 보통 회사는 일단 회사가 수익이 나면 정부 예산이니까 보유 주식을 팔아서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항공이라는 게 국적항공사,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란 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졌으니까 이 항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 주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산업은행 총재가 알 것이고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의 경제 총책은 국가 전략상 예산을 회수해. 그러면 산업은행도 팔 수밖에 없겠죠. 그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여져요. 근데 산업은행이 계속 주식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산업은행 주식이 지금 10.58%잖아요. 조은태 회장에 손 들어주면, 그러면 이 두 개만으로도 여전히 30%가 되고, 호반이 아무리 사 들어와도 30%까지 사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델타항공, 여전히 지금 백기사로 조은태 회장의 우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회사를 단기간에 찬탈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다만 산업은행조차도 만약에 정부의 회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을 팔아치운다면 산업은행 갖고 있는 10.58%를 호반이 블록딜로 사버린다? 그러면 호반의 지분이 거의 30%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록 델타항공이 조은태 회장을 백기사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호반그룹
산업은행 주식을 먹은 다음에 다른 소액주주들 좀 합치면 이게 지분 역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행보가 이번에 이 한진칼 인수 전쟁에, 경영권 탈달 전쟁에 1차적으로 가장 큰 변수다. 또 델타 항공도 영원히 조은태 회장의 그 백기사, 영원한 백기사라는 법은 없죠. 그것을 호반해서 설득을 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은태 회장 가족들의 이 끈이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과거에 강성구 펀드와의 전쟁 당시에서는 조현아, 땅콩 사건으로 유명한 그 조현아 누나가 강성구 편을 들어서 동생인 조은태 회장하고 척을 져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열려있다. 수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 있다. 자, 김대호 박사TV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경영권 찬탈 전쟁과 관련해서 자그마한 변화라도 있으면 즉각 신속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